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네요. 오늘도 정말 멋진 날이네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 텔레비전 속에서 하얀 캠퍼스 안에 거침없이 붓질을 하며 참 쉽죠 라는 대사와 함께 TV를 보는 시청자와 대화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원조 1인 크리에이터 밤로스 아저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 이곳에서 살던 건축가이자 목수였던 잭은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올리와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10월 29일 이 부부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로버트 노먼 로스, 우리가 밤 로스 아저씨라 부르는 그 인물입니다. 어떠세요? 아주 쉽죠? 그런데 밥이 2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밥은 어머니 올리와 함께 플로리다 주 안에 있던 다른 도시 올랜도로 이사를 하여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잭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밥의 어머니 올리는 재혼을 하게 되고 밥의 남동생 짐이 태어나게 됩니다. 밥은 어린 시절 동생 짐과 앉아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을 보며 다양한 모양을 찾아내는 놀이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밥은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머니 올리는 그 대신 밥에게 자연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플로리다주 안에는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밥은 어머니 올리와 함께 뱀, 악어, 아르마딜로, 여우 등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야생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밥이 특히 좋아했던 동물은 바로 다람쥐. 먼 훗날 밥의 방송에 피팝이라는 다람쥐가 출연할 정도로 다람쥐를 좋아했습니다. 밥이 9학년 때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를 다니던 당시 갑자기 학교를 중퇴하고는 목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목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사용하던 테이블소의 톱날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왼손 검지손가락 끝부분을 잃게 되는데 다행히 밥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이후 그림을 그리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레트를 잡으면서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었습니다. 1961년 18살이 된 밥은 공군에 입대했고 의료기록 전문가로 근무했습니다. 이 사진이 밤 로스 맞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원래 헤어스타일은 이랬습니다. 헤어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밤 로스는 이후 비비안 리지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 스티븐 로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곧 이혼하게 됩니다. 평생 플로리다주에서만 살았던 밥은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아들과 함께 알래스카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공군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 제인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알래스카 공군기지 병원에서 의료기록 전문가로 근무하면서 상사 계급까지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사의 직책이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며 버럭, 친구 정리시키며 버럭, 누군가 일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버럭, 매일매일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질렀지만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일을 그만두고 나면 다시는 소리치지 않겠어 라며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정반대편인 알래스카까지 가게 된 밤 로스. 그런데 알래스카의 자연경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처음 보게 된 눈 덮인 산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됩니다. 어느 날 밥은 앵커리지 USO 클럽의 미술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 수업의 강사는 나무를 만들라고 말하면서 나무를 그리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뭔 개소리야! 실용적인 기술을 전혀 가르치지 못하자 밥은 강사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밥은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군에서 근무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군모 대신 화가 모자로 바꿔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주로 알래스카의 풍경이었습니다. 밥은 돈을 벌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바텐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1975년 어느 날 밥은 바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PBS 채널이 틀어져 있었고 더 매직 오브 오일 페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빌 알렉산더라는 독일 화가가 알라 프리마라는 페인팅 기법으로 그림을 쓱쓱 그려나가는 30분짜리 강습 방송이었습니다. 빌이 사용한 알라 프리마 기법은 웨트온 웨트라고도 불리며 주로 유화에서 사용됐고 단 한 번의 작업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빌의 알라 프리마 기법을 본 밥은 자신이 그토록 찾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빌의 방송을 보며 그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빌의 기법을 연마한 밥은 금색 접시 바닥 부분에 산과 나무, 밤하늘의 별빛, 오두막집 등 알래스카의 풍경을 그려 넣었습니다. 밥의 그림은 바 손님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그림은 점차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공군 일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20여 년간 몸담았던 공군을 그만두게 됩니다. 밥은 빌 알렉산더를 만나기 위해 1년 동안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군을 전역하게 되면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빌을 만나게 되고 그의 스튜디오에서 직접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가 시간이 생길 때면 미술을 가르치며 그림에 대해 열정적이었던 밥을 보며 빌 알렉산더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은 자신의 제자 밥에게 자신의 회사 매직 아트 컴퍼니의 트래블링 아트 수업의 강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은퇴까지 2년이 남았던 밥의 아내 제이는 아이들과 함께 여전히 알래스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이는 밥이 $1,000를 가지고 알래스카를 떠나도록 허락해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잘 안된다면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일 하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돼야 해.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밥은 빌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한 밥은 돈을 아끼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주기적으로 지출되는 이발비를 없애기 위해 선택한 파마머리.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밥 로스가 이때 등장합니다. 한편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 클리어워터에 아넷 코알스키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사고로 아들을 잃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곳이라곤 소파에 누워서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빌 알렉산더의 더 매직 오브 오일 페인팅. 아넷의 남편 월트는 아넷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빌의 그림 수업을 등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빌은 클래스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밥에게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당시 밥 로스는 인지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넷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미 수업에 등록한 탓에 아넷은 무려 900마일의 먼 거리를 이동하여 5일간의 회화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는 5일 동안 아넷은 밥에게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밥은 우울증에서 나를 건져냈어요. 밥은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넷은 클래스가 끝난 후 밥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DC로 가서 수업을 열어봅시다. 우리가 사업을 중개하겠어요. 밥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넷은 밥의 매니저가 되면서 그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됐습니다. 밥은 알렉산더 매직 아트 컴퍼니를 그만두고 월트 아넷 부부와 함께 워싱턴 DC로 가게 됩니다. 밥은 자신만의 클래스를 여는 것이 기대가 됐습니다.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밥 로스의 클래스에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월트와 아넷은 밥을 쇼핑몰로 보내 그림을 시연하면서 수강생을 모집하기도 했고 심지어 비싼 신문 광고를 게재하며 가진 돈을 몽땅 썼지만 결과는 폭망. 밥과 아넷은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평일에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브닝 클래스를 열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는 여전히 텅텅. 파리만 날리던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넷은 밥에게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밥은 대답했습니다. 오 예스.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날 때쯤 수강생이던 그 남자는 밥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수업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돈이 많은 사업가인데 당신에게 $1,000,000를 투자하고 싶습니다. 대신 우리가 평생 하는 일에 40%를 제게 주면 됩니다. 하지만 밥과 아넷은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제안을 거절하긴 했지만 아넷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넷은 방송국 판매용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빌 알렉산더에게 전화를 걸어 섭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빌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컨셉으로 영상을 제작해 북부 버지니아의 공영방송인 WMVC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본 WMVC 제작진은 결국 밥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TV 시리즈를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1982년 밥의 첫 번째 TV 방송인 The Joy of Painting with 밥 로스가 방영됩니다. 텅 빈 캔버스로 방송을 시작해서 30분 이내에 그림을 완성하는 리얼타임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기쁨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말투로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던 밥 아저씨. 그런데 사실 그는 엄청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촬영하기 전에는 전날 밤에 계획을 세우고 무슨 말을 할지 철저히 준비했고 부드러운 음색까지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매니저였던 아넷은 밥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투명한 플라스틱 팔레트가 조명에 반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팔레트를 샌딩하는 등의 세부적인 작업을 통해 오롯이 그림만 집중되는 쇼를 만들었습니다. 밥은 초보자들도 아주 적은 돈으로 쉽게 그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 도구가 아닌 일반용 브러쉬와 나이프를 사용했고 물감도 늘 동일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면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편집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 정도만 그림을 따라 그리고 나머지 90%는 그냥 밥을 봤다고 합니다. 그림을 쓱쓱 그려나가며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참 쉽죠를 외치던 밥. 정말 말 그대로 원조 1인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밥은 보통 한 방송을 위해 3번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녹화 전 리허설용으로 하나, 방송용으로 하나, 그리고 방송 촬영이 끝나고 자료집을 위해 디테일한 작업을 하여 완성한 그림까지. 또한 청바지에 긴팔 셔츠를 입고 가슴을 드러내기 위해 단추 하나를 푸는 것까지 모든 것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밥이 아쉬워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헤어스타일. 그는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새 밥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파마 머리를 차마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스타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Most people think that art is something that's very complicated, that you have to go to school for 100 years to learn. And we try to teach them that you can do a very good painting with very little instruction, a lot of happiness, and teach them how to create. 실제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밥이 쇼핑몰에서 그림을 시연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밥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생맹이라서 그림을 결코 그릴 수 없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색은 회색 톤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던 밥은 한 에피소드에서 회색 톤의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합니다.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맹인 사람과 대화한 이야기를 소개한 뒤 블랙 앤 화이트 색상과 명암 조절을 활용해서 눈으로 뒤덮인 아주 멋진 풍경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밥은 그림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We don't make mistake. We have happy accident.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고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밥 아저씨의 필살기였던 붓털기.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악마를 쫓아내듯 털어주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촬영했던 카메라 감독은 결국 비옷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림에 열정적이었던 만큼 아들에게도 많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아버지를 닮아 그림에 소질이 있었고 어릴 적부터 밥의 화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며 종종 함께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더 조이 오브 페인팅은 1982년 WMVC에서 첫 번째 시리즈가 방영된 후 1983년부터는 PBS를 통해 송출되면서 11년간 400여 편이 넘게 방송이 되었고 1989년부터 해외 판매가 시작됐는데 1994년까지 전 세계 275개의 방송국에 편성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EBS에서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이름으로 방영됐고 한국어로 더빙되면서 어떠세요? 아주 쉽죠? 라는 유행어가 생겨났습니다. 밥의 아내였던 제이는 밥의 비서로 늘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1992년 제이는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밥도 생각지 못하게 림프종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인 몇 명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넷은 밥에게 치료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그에게는 그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밥은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더 조이 오브 페인팅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밥의 매니저이자 평생의 친구였던 아넷은 꽃그림을 잘 그렸는데 밥이 방송에서 자신은 꽃을 잘 못 그리니 꽃을 잘 그리는 사람을 소개한다며 아넷에게 브러쉬를 넘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의 화법이 후대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5명의 강사를 훈련시키고 그들이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31번째 TV 시리즈가 제작되었고 32번째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병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얼굴이 헬쑥해져가고 머리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가발을 쓰면서까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1994년 5월 17일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TV 시리즈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고향과 가까웠던 플로리다주의 뉴 스르미나 비치에서 머물다가 1995년 7월 4일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제가 여전히 밥 아저씨를 기억하는 것 같이 여러분 기억 속에도 남아있을 것 같아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상 행복한 화가 밥로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